평일 오후 6시 을지로 시사 맛집 김혜영의 뉴스 공감.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혜영의 뉴스 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두 번째 이야기 광주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이신 장원건 목사님, 광주 불교연합회 회장이신 도성 스님,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하남동 본당 주임이신 조영대 신부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 함께하고 있는 곳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숨결이 배어 있는 광주 남동성당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 남동성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 민주화 운동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잠시 80년 5월 항쟁 당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6일 날 광주에서 그 평화롭던 시위를 5월 17일 전국 계엄령 확대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18일 날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해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군봉으로 난타하고 그리고 잡아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남동성당 주임이었던 김성용 신부는 광주를 탈출한 뒤 서울에서 이 광주의 실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후 시민들은 이곳 성당에 모여 이른바 광주 비디오를 상영하면서 5.18의 진실을 알리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1일 날 발포가 있은 다음에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뜻있는 시민들과 신부님들이 남동성당을 모이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대책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5월 항쟁 직후인 7월부터 이 성당에서는 희생자와 구속자들을 위한 월요 미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 남동성당은 5.18 기념성당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남동성당은 인권운동의 상징이자 저항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계속 회의를 갖고 있던 중에 이제 여기 주임 신부님이셨던 김성용 신부님께서는 이제 계엄군에 잡혀가셔가지고 3년간 옥고를 치르셨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서 2005년도에 이제 5.18 25주년 기념일 그때 즈음해서 이제 남동성당이 그 5.18 사적지 25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 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최근 불거졌습니다. 세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보도국 똑순이 김정아 기자였습니다. 제가 광주에 오면서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여론을 다른 곳으로 틀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보수 세력들을 응집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이념 논쟁, 이념 전쟁을 이제 또 이렇게 끄집어낸 것 같아요. 정말 전 근대적이고 구석기적인 발상이죠. 오히려 그걸 꺼내서 지금 국민의 여론 지지도가 더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지지율 때문이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또 평가하는 여러 가지 분석가들의 말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 취급하는 그 현 윤석열과 현 정부의 태도는 대단히 어리석고, 이건 정말 또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물론 이제 공부를 살짝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공산주의는 레닌 공산주의하고 스탈린 공산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나 이런 쪽에서 보면 다 좀 뭔가 그 긍정적으로 안 비춰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레닌 공산주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을 그 항일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봉건적이고 대단히 그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민중의
그런 그 권익과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보겠다고 하는 쪽에 좀 순수성이 더 있었다면 네. 스탈린 공산주의는 이제 폭력 그리고 일당 독재 뭐 이걸로 해서 아주 부정적인 공산주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홍범도 장군이 그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할 때는 그때 레닌 공산당에 가입을 했었고 예. 그때 당시에 항일 운동을 위한 그런 어떤 거점으로서 그 힘의 바탕으로서 거기에 가입을 했었던 것이고 우리가 흔히 빨갱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원래 어원은 파르티잔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비정규군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고 임시 정부의 항일 비정규군을 일컬어서 그때 당시도 파르티잔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당 말한다면은 이것은 완전히 그 변형된 일당 독재 스탈린식 또는 일당 독재 봉건 공산주의잖아요. 네. 이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빨갱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보고 스탈린식 북한식 그런 공산당으로 보고는 거기에 가입한 것인 양 그렇게 매도를 해버린 이 현 정부는 공산당이 무엇인지를 전혀 공부하지 않는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군이 다 빨갱이인가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이런 우스꽝스럽고 전근대적인 이런 그 행태에 대해서 결코 동조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앞으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좀 친일적인 행보에 흐르는 맥락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짚어주셨고요.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이렇게 이념 논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색깔론을 또 꺼내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부님은 지지율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지지율보다는 그 윤석열 정부의 그 검찰 독재 또 하나의 독재를 하고 있죠. 검찰 어떤 그 출신으로서 독재하면서 민생이 파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남북 관계도 물론이고 굴욕적인 외교 이런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무능력을 이런 색깔론이나 이념 논쟁으로 가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시민사회 단체나 좀 어떤 역사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나 뜻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반국가 세력 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뉴라이트가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진즉부터 박근혜 정권부터 이 국사 교과서나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그 친일 독립운동 했던 분들에 대해서 좀 그 폄훼하고 임시정부라든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독립운동한 분들에 대해서 폄훼하고 왜곡시키고 그런 작업을 그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이 친일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그 행동으로 개시한 것이죠. 네.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 때 다 그 뭐 잠수함에다가 홍범도 호라고도 했어요. 이름 붙였었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이것에 논란을 한다는 것은 코미디죠, 코미디. 같은 보수 정권인데 너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범도의 절규라고 하는 글을 제가 접했는데 네. 정말 절절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건만 조국이 이럴 줄이야. 나를 다시 돌려보내다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얼마나 참 죄송스럽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이것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엄청난 모욕, 모독이고 항일 운동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죠. 그런데 완전히 친일파에 속해버린 윤석열과 또 그 뉴라이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또 자기 정적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앞으로의 더 강한 그 칼을 빼들기 위한 그런 그 술수가 그 안에 또 감춰져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그
그 분석하는 분도 있어요. 네, 이념 논쟁 관련해서 또 광주에 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광주와 관련돼서 거론되고 있는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율성 이분은 이제 강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음악가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정율성은 이제 우리 강주의 자랑스러운 음악인이고 해서 그 한중 수교할 때에 그 대대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이 역사공원 조성하는 것은 2018년부터 진행을 해온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북한 그때 이제 해방 전에는 남북 관계가 막 이렇게 적대시하고 막 그 공산 이데올로기 그런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북한에 계시다가 중국으로 이제 가셔서 중국에서 이제 국적을 얻어서 생활하면서 또 음악 교수도 하고 또 작곡가도 하시면서 중국의 그 이제 혁명가를 작곡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그런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독립운동을 했던 의열단이라고 있어요. 네. 그 의열단에 가담해서 독립운동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우리 강주의 인물이고 하는데 이거를 역사공원을 조성을 해서 많은 후손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갑자기 정율성 2018년부터 역사공원 조성한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건 안 된다 보훈부에서 그렇게 차단을 하면서 이제 강대강으로 강주시하고 보훈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그 홍범도 장군 이야기한 것처럼 이념의 색깔로 해서 또 그 색깔 논쟁하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요. 지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또 지금 거기에 같이 부안내동하면서 그 보훈처에서 지금 저러고 있고 거기에 광주 사람들도 그것도 그 지금 5.18 단체들이 거기에 또 거기 가입해 가지고서 이런 그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너무 역사에 대한 그 평가는 학자들이 해야 되고요. 네. 이와 관련하여서 분명히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그런 한중 수교의 그런 기념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념 논쟁의 어떤 부산물로서 지금 현재 이것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혀 거론의 순수성이 없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광주가 지금 갈라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광주 시민들도 이런 것에 부안내동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역사는 역사인 것이고 또 과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또 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의 갈라치기를 우려하는 말씀 해주셨고요. 스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금방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셨듯이 역사는 역사로서 남겨놓은 것이 역사지. 그걸 누가 뭐 나쁜 짓을 했느니 좋은 선행을 했느니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방 뭐 이념 논쟁으로 가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올곧게 청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 고집해서 된다 안 된다고 따지면은 그 역사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역사죠. 예. 역사는 좋은 역사도 있고 나쁜 역사. 그런다면은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좋은 쪽으로만 찾아서 기록한다면은 그건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전쟁도 기록해야 되고 일제시대도 기록해야 되고 모든 걸 다 기록해 놔야 되는데 나쁜 것도 우리가 기록해야 되고 좋은 것도 다 기록해야 하는 것이 역사인데 바로 우리 정율성 거기 역사 기록 공원인데 예. 그런 것을 어떤 그런 이념의 논리로 그것을 뭐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념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 정부가 이념 논쟁과 더불어서 북한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윤 대통령 순방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이 남북 관계 상황 또 현 정부의 대북 이런 스탠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동남아시아 순회하면서 나토나 이런 데 가서 계속해서 비핵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북에 대해서는 그 북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북에 대한 그 체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남북 관계가 서로 평등한 그런 관계에서 대화도 하고 또 소통을 해서 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예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원하면은 뭐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평화를 준비해야죠. 예. 그런데 현 정부는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이 되지 않고 지금 친미, 친일 사대주의라고까지 표현하고 싶네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백으로 삼아 러시아하고 중국, 북한까지 이제 맞짱 뜨자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예. 저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윤석열을 보면은. 그래서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 남북이 통일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이나 일본에 의지해가지고 저렇게 제재 그런 방식으로 갔다가는 우리 민족은 이 분단은 고착화되고 예. 정말로 이 한반도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거든요. 통일을 이뤄내려면은 정말로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우리가 대화하고 또 제재를 어떻게든지 피해가면서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해가야지. 예. 지금 저런 식으로 동남아 다니면서 저런 모습을 보일 때 아니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불교의 관점에서는 아니- 지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 이렇게 갈라치기 우려하는 말씀들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한국이 남북이 통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이 한국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단절을 시켜서 우리 자주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로는 옛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민주당이 좀 잡아가지고 뭔가를 물꼬를 틀어놓으면 가든 맞고 또 좀 틀어놓으면 맞고 이런 참 모순된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전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예. 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주둔을 한다고 하면은 통일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자기네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다면은 사실상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통해서 태평양 앞바다를 내놔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치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5월의 정신을 김대중 정신으로 부르던 때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광주하면 민주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또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달라졌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광주 민심, 호남 민심 어떤지 세 분께 듣고 싶습니다. 광주의 민심은 민주당에 대한 좀 지겹다. 민주당. 왜 그러냐면 180석을 줬어도 한 일이 없고 솔직히 이재명 지키는 당 저는 개인적입니다. 그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민주당. 그 민주당이 호남의 텃밭이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의 계절이 되면은 이제 공천이면 바로 당선이다. 그런 어떤 그 공식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광주의 민심은 이제는 거대 양당 체제는 아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로 가지만 이거는 다수당 제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변화가 필요하다. 예, 소수 정당도 활동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광주의 민심이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 때는 정말 국민들이 좀 깨어서 특히 광주가 이 텃밭이라고 민주당을 좀 이렇게 혼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제 저도 한간에 들어보면 조금 이번에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광주가 너무 그동안 침체돼 있지 않냐. 예. 당 하나로만 우리가 일색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또 그동안에 발전도 없고 하니까 이제 우리 광주의 시민들이 조금은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달라진 민심의 흐름을 여기서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선거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저번 선거 때만 해도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더 나왔지 않습니까? 예전보다요. 네, 예전보다.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하지 않겠냐. 예. 좀 더 좀 서순수범하고 뭔가를 좀 이뤄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온갖 기득권과 온갖 그런 시스템이 여당의 그 소위 그 보수 수구 세력들의 그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그들을 맞서 싸울 수 있을 대한정당으로서의 강한 정당이 어차피 필요한 것은 현실 정치 안에서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고요. 예. 그런 대한정당으로서의 항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은 그러면 그만한 그릇이며 그만한 역할을 해왔느냐는 면에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의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탄받아 마땅하죠. 그러므로 민주당은 제발 국민이 지금 현 정부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자기들을 밥그릇 싸움에 정말 연연해하지 말고 정말로 참신한 분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천을 해서 민주당이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 네. 시민들이 갈라치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전들에 대해서 모를 만큼이나 또 우리가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갈라치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대응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예. 민주당 스스로도 정말로 개혁하는 그런 민주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상당히 이번 선거 그들은 어렵게 치르게 될 거다. 이런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 분 다 민주당의 쓴소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초당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정당 보고 찍지 말고 인물 보고 찍자. 정말 그 인물이지만은 정당에 소속되지 못해서 소외되고 정치에 배제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똑똑한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물로 좀 갔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물을 보고 찍어야 되는데 당을 보고 찍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뭐냐면 스님 배고 말씀 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광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김혜영의 뉴스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세 분과 얘기 나누면서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신부님이나 또 우리 스님 이렇게 그 평화방송에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너무 뜻깊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의 어떤 그 소통과 대화, 이웃 종교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기획을 해주신 평화방송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이런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이제 신부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평화방송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광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인류가 이러한 광주의 빛거울에 5.18을 비롯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 평화롭고 또 이제 행복하고 자비로운 그런 세상이 되어 갔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데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지금 흔히 우리가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별로 마음에 저는 썩 와닿지가 않는 것은 좀 너무 강하다고 평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주화 운동, 민주화 그렇게 광주가 학살을 겪었고 정말 그 독재 군부 세력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5.18 항쟁이라고 해야 이 광주에 그때 일어난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일에 대해서 적합한 그 명칭이 항쟁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은 왠지 그 항쟁성이 드러나지 않는 좀 그 미화된 언어로 느껴져서 적어도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를 그렇게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광주 5.18이 가지고 있는 그 항쟁성을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또 하나는 언론에 대해서 정말로 이 기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전두환 조비오 모신율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서 싸워왔습니다마는 아직 형사 재판은 그렇게 그냥 기각돼 버렸고 민사 재판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언론계에서 스스로들이 기적이었다. 우리 언론이 그것도 긴 시간 동안 한 목소리로 진상 규명을 바라면서 이 전두환 재판에 계속 초점을 이렇게 맞출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언론인들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굉장히 기적이라고 그렇게 보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두환 재판과 관련하여서 언론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언론은 완전히 차단되고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어 가도 중요 언론들은 일체 언급을 안 한 채 지금 저들의 나팔수 역할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언론인들에게 정말 언론인의 역할을 좀 제대로 좀 해달라 네. 말씀을 주문을 이렇게 걸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뉴스 공감으로 또 이 광주를 찾아주시고 5.18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보내드린 김혜영의 뉴스 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대구에서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3대 종단 특별대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